이제 주택 투자에 대한 그 내용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비하라, 이게 이제 가장 맞는 내용이실지 모르겠어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트렌드 현황,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특히 여러분들 기존에 하셨던 상가, 오피스텔, 뭐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수익형 부동산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뭐 유튜브에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늘고 있다. 그러나 상가나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의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투자는 이젠 좀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내용이 있어서, 그 여러분들 이제 밸류업 투자죠. 뭐 이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시는 밸류업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가 좀 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전문가가 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립니다. 건물 투자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이젠 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실 타이밍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 연령대가 있으신, 연세들이 있으신 부모님 세대들, 특히 베이비부머 위분 세대들이 많이들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부동산 자산을. 그런데 이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매각을 안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워낙 세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40% 50% 반이 세금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씩 들고 계셨던 자산이 지금 뭐 2배 3배 심지어 뭐 10배씩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저희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 지금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근데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더라도 30% 냅니다. 그래서 내가 산 가격은 10억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00억이 돼 있다. 심지어 대치동이 그런 게 사례가 많아요. 대치동도 빌라들이 하나 가지고 계셨잖아요. 기존에 빌라 하나 갖고 있었는데 땅값이 올라서 벌써 100억이 됐네. 그 100억을 팔고 나면 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보통 2, 30억, 3, 40억씩 나옵니다. 양도세만. 그래서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한테 그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절세하는 방법을 가지고 증여를 하고 또 물려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저 같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이분들도 세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이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세무사분들은 그냥 법에 있는 룰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복합적으로 이걸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세금을 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투자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세금을 모르고서는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내 부를 자녀들한테 이전해주는, 부의 이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부를 자녀들한테 이전해주는 이런 과정도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 상업용 부동산 투자 중에 최근 한 5년 동안 꼬마 빌딩 투자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한 5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 투자의 매력에 푹 빠져 있으셨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최근에 이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매번 그러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꼬마 빌딩에서 주변에 몇십억씩 벌었답니다, 시대 차익을 냈답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도 뭔가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주택들을 매각하셔서 투자 상담을 오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조금 쉬었다 가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무작정 살면 다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게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왜? 아무거나 살아도 다 오른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주택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주택 투자 하실 때 사놓으면 무조건 내 자산 가격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꼬마 빌딩 시장이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그 시기는 정말 열풍이라고 할 정도 조금 과열했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남에 아무거나 아니면 서울에 아무거나 살아도 집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올랐어요. 올랐는데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많이 나죠.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강남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더 많이 오른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강동 같은 지역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종로죠. 네, 종로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시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지역들 그 외에 뭐 여의도니 뭐 성수니 영등포 뭐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안 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를 못하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거기서부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뭐 내년, 내후년까지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 또 이게 힘든 시기가 나에겐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해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뭐 19년, 20년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투자를 하셨다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고 기존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셔서 쌓아놓은 자산을 다 잃는 또 잃을 수 있는 이런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을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세미나도 다녀보시고 책도 읽고 또 전문가도 만나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믿을 만한 전문가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그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계속 같이 이렇게 그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또 그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찾아다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공부를 해서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 중개사분 있죠.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 말만 믿고 덜컥덜컥 건물 사셔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물이 지금 강남에 조용하지만 많습니다.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관리를 하고 뭔가 내가 시간을 내서 투자를 적절히 하실 수 있는 분들, 꾸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죠. 근데 지금부터는 빌딩 시장도 조금 차별화되기 시작할 거다. 왜? 그렇다고 강남만 오르진 않을 거다. 또 강남 외에도 분명히 투자할 만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다 오르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똘똘한 그 빌딩 투자가 필요하다. 똑똑한 빌딩 투자. 그런데 이 주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다르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주택은 강남 집값, 뭐 선호도가 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상업용 부동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것도 집가 상승이 되는. 저는 건물 투자는 땅을 사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땅을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땅값이 그 일정 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을 찾아내는 게 정말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상업지나 준주거 지역을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찾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냐? 그 주거 지역이죠. 3중 일반 주거 지역까지는 용적률이 200%, 250%가 그 한계란 말이죠.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상은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 면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선호하는 또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찾아보시고, 개발을 하시거나 밸류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준주거 이상인 용적률, 요즘에 이제 중공업지도 해당이 돼요. 용적률이 400% 가까이 나오는,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지역들, 용도지구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라는 내용까지도 이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 중에 저는 이제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금리가 저기 이제 좀 내려갈 거예요. 25년부터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겠나라고 생각되는데, 코로나 때처럼 뭐 0%대, 1%대 금리가까지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많이 해봐 2% 정도, 2.0 요게 이제 마지노선일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조금씩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때처럼 뭐 0%대 금리는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오피스텔, 상가, 그 다음에 뭐 그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특히 구축은 위험하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도 그 장기로 가져가시기는 위험한 시즌이 됐어요.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공실이 많고, 또 그 자영업자죠,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비율이 워낙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상가로도 그 과학 공급이다. 수요가 그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서 공급이 초과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그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건물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이제부터는 진짜로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건물 투자도 이제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그 뭐 막연히 강남 건물은 뭐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상권이 좋은 지역, 역세권, 대로변, 요런 그 리스크가 좀 적은 입지 위주로 그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장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써놨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 그런 어떤 투자의 그 방향, 또 그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면서 이제 투자하실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려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3, 4년, 4, 5년대처럼 그 빌딩 사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